강원도를 여행할 때 빼놓지 않고 찾게 되는 별미는 바로 감자 요리입니다. 두메산골에서 흔하게 났던 감자는 어려웠던 시절 귀한 쌀을 대신해서 굶주린 배를 채워줬는데요. 특히 밥상에 자주 올랐던 감자 옹심이는 이제 추억의 맛이 됐습니다. 다른 집보다 좀 쫄깃쫄깃하고 좀 이게 식감이 사각사각한 느낌이 있고요. 딱딱하지 않고 이걸 남기더라도 만들어 먹으면 국물이 되게 구수하고 맛있어요. 옹심이는 새알심의 강원도 방언으로 감자 옹심이와 메밀 칼국수가 어우러진 옹심이 칼국수는 진한 국물이 일품인데요. 사실 감자 옹심이는 겨우내 주식으로 즐기다가 날이 따뜻해지면서 감자가 상하게 되면 만들어 먹던 음식입니다. 먼저 껍질을 벗겨낸 감자를 곱게 갈아주는데요. 덩어리가 생기지 않게 골고루 갈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갈아낸 감자는 면포에 넣어 건더기와 물기를 분리해 주는데요. 짜낸 물을 일정 시간 놔두어 가라앉은 녹말과 분리해 놓은 건더기를 잘 섞어주고 잘게 다진 당근을 더해 색감을 살려줍니다. 고루 잘 섞어 반죽해야 쫀득한 옹심이가 완성되는데요. 이제 옹심이 국물을 만들 차례. 감자를 사용하는 건 똑같지만 준비 과정은 전혀 다릅니다. 얇게 썬 감자에 들기름을 더해주고 물을 부어서 끓여주는데요. 녹말이 가라앉으면 쉽게 탈 수 있어 계속 저어줘야 합니다. 푹 끓이는 동안 감자가 으깨져 형체가 사라지면 전분이 녹아들어 진한 국물이 탄생하는데요. 강원도를 대표하는 또 다른 별미, 메밀면은 탱탱한 식감이 잘 살아나도록 삶아주고 옹심이 반죽은 수제비처럼 손으로 떼어내 끓는 물에 익혀줍니다. 익는 속도가 빠른 메밀면은 떠오르자마자 바로 건져내고 잘 익은 옹심이까지 한 그릇에 담아 국물을 부어주면 담백한 옹심이 칼국수가 완성되는데요. 친구들하고 또 지인들하고 편안하게 올 수 있고 일단 먹고 난 뒤에 소화가 너무 잘 되고 감자면 강원도의 어쨌든 대표하는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친근감이 느껴지면서 맛있게 먹고 있어요.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씹을수록 고소함이 입안 가득 퍼지는 소박한 강원도의 맛입니다. 기찻길만큼이나 군산을 대표하는 명물은 바로 짬뽕입니다. 이제 짬뽕을 먹으러 군산을 간다는 말이 이상하지 않을 정도. 바닷길을 통해 일본인뿐만 아니라 중국인들까지 군산으로 몰려들면서 자연스레 중국집들이 문을 열게 됐는데요. 서해바다에서 얻는 싱싱한 해산물들이 풍부한 맛의 주역이 됐습니다. 먼저 뜨겁게 달궈진 웍에 채소를 넣고 고춧가루로 칼칼함을 더하는데요. 그런 다음 해산물을 듬뿍 넣어 바다향을 입혀줍니다. 빨갛게 우러난 육수는 보기만 해도 군침 도는 자태를 뽐내는데요. 얼큰하면서도 시원한 국물은 해장으로도 그만입니다. 해산물의 감칠맛이 우러나 맛을 더 풍성하게 해주는데요. 푹 끓인 육수를 탱탱하게 잘 삶아진 면에 부어주면 군산의 별미 짬뽕이 완성됩니다. 흔한 중화 요리도 군산에서는 특별한 변신을 하는데요. 다양한 채소와 해산물이 들어가는 것은 보통 삼선짜장과 비슷하지만 춘장을 넣지 않고 물처럼 투명한 장으로 걸쭉하게 만드는 물짜장. 고소하고 담백하면서도 원재료의 건강한 풍미가 그대로 느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군산 앞바다를 푸짐하게 담아낸 별미. 항구 도시의 특색이 그대로 드러나는 먹거리입니다. 어느 것 하나 튀지 않고 조화롭게 하나의 맛을 내는데요. 마치 과거와 현재가 어우러진 도시 군산을 닮았습니다. 빨간 맛이 매력적인 얼큰한 짬뽕과 유산슬을 닮아 담백한 물짜장. 취향은 제각각이지만 모두 해산물의 깊은 풍미를 입안 가득 채워갑니다. 옛날 맛하고 지금 맛하고 거의 짬뽕은 그대로 그 맛이 얼큰하고 속이 시원하고 국물이 시원하고 특히 야채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저는 자주 와요. 군산 바다에서 해산물 많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씩 많이 해물 올려다 보니까 손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더 많이 찾아오시대요. 짬뽕을 먹지 않았다면 미각의 도시 군산을 제대로 즐겼다고 할 수 없을 정도. 군산 앞바다처럼 깊고 풍요로운 맛의 향연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함양에서 높은 산만큼이나 쉽게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어탕국수입니다. 얼큰한 국물에 쫄깃한 면발이 입안에 착 감기는 별미인데요. 싱싱한 민물고기가 바로 맛의 비결. 요거는 메기가 들어가고 이거는 붕어, 숙취해서 좀 붕어. 이거는 빠가사리, 이것도 민물고기예요. 빠가사리 들어가고 이거는 미꾸라지. 이렇게 해서 우리는 들어가요. 궁핍했던 시절 산으로 둘러싸인 터전에서 영양식을 대신했던 어탕국수는 강이나 계곡에서 잡은 물고기를 통째로 끓여 먹던 음식인데요. 동강에서 직접 잡은 민물고기를 뼈와 살이 녹을 때까지 푹 고아낸 후 분리해낸 살을 체에 걸러 국물을 내줍니다. 국물이 끓기 시작하면 우거지를 넣고 민물고기의 비린 맛을 잡아줄 양념까지 더해주는데요. 마지막으로 소면을 넣고 한 번 더 끓여주면 어탕국수가 완성됩니다. 생선살이 녹아든 걸쭉한 국물이 특징인데요. 소박해 보이지만 정갈한 산골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삼삼하게 가늘한 산나물과 칼칼한 어탕의 자태에 절로 군침이 도는데요. 부드러운 소면 사이로 스며든 국물은 먹을수록 담백하고 깊은 맛을 선물합니다. 국물로 드시지. 땀 나는 거 안 보십니까? 이거? 시원하게 막 정말 맛있지. 민물 고기에만 좀 비린내가 나고 조금 그런 생각을 하는데 막상 이 어탕에서 물 보니까 비린내도 없고 국물 자체 좀 시원하고 좋습니다. 어떤 국수를 하는 자체가 옛날에 우리 없을 때 해 먹던 음식이에요. 요 옛날 촌에서 어릴 때 먹던 음식. 그걸 생각하고 많이 오시는 분이 많아요. 옛날 음식. 어탕국수 한 그릇이면 마냥 행복했던 시절. 산골 사람들의 허기를 달래줬던 진한 국물에 담긴 추억을 곱씹어 봅니다. 예당후가 내어주는 것은 멋스런 분위기만이 아닙니다. 넉넉한 품만큼 풍족한 어종의 보금자리가 되어주는 저수지 인근에서는 민물고기로 만든 별미를 맛볼 수 있는데요. 투박하지만 깊은 맛을 자랑하는 어죽이 그 주인공. 먼저 큰 솥에 통통하게 살이 오른 붕어와 메기, 거기에 한우 사골까지 넣어주고 비린 맛을 잡아줄 비법 재료, 팥뿌리와 월계수 잎, 엄나무와 생강까지 함께 넣어서 푹 고아줍니다.
그렇게 10시간 정도를 끓여내 영양이 듬뿍 우러난 국물에 채 썬 대파와 민물새우 그리고 들깨가루를 넣어주는데요. 여기에 쫀득한 식감을 더해줄 수제비와 소면은 물론 밥까지 든든하게 채워준 후 다시 한 소끔 끓여 국물이 잦아들면 드디어 충청남도식 어죽이 탄생합니다. 민물 매운탕과 새우튀김까지 다양한 식감을 맛볼 수 있는 한상 차림 완성. 칼칼하면서도 담백한 어죽은 농사를 짓다 출출할 때면 물고기를 잡아 끓여 먹던 추억의 음식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바삭하게 튀겨낸 새우의 고소한 맛까지 어우러지면 그야말로 금상첨화. 제가 비린 거를 전혀 못 먹거든요. 아예 그래서 저는 생선회도 잘 못 먹는데 근데 여기 어죽은 전혀 비린 맛이 없어서 뭐 애기들도 생선 싫어하는 애기들도 먹을 수 있을 정도니까 뭐 비리다는 편견은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여름에는 어죽이죠. 뜨겁게 약간 땀 흘리면서 이렇게 어죽을 먹어주면 조금 보양식처럼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당호에서는 대부분 떡붕어, 참붕어 이런 두 종류만 가져오고요. 새우 종류는 예산에 있는 모든 저수지에서 공수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의 저수지인 예당호가 있기 때문에 신선한 수산물을 많이 가져오고 오래 끓이고 유명한 전통이 있는 어죽이 많아서 그래서 유명한 것 같습니다. 매콤하면서도 감칠맛이 살아있는 어죽 한 그릇이면 별다른 보양식이 필요 없을 정도인데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맛으로 어린 시절의 추억까지 불러오는 든든한 별미입니다.